자, 오늘 9월 25일 금요일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도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 긴 연휴의 시작인데 증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저도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고 현재 좋게 보고 싶지만 오늘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종목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함정이 너무 많고 종목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은 정말 무서웠던 시장이었으며 그동안 잘 나갔던 것들, 최근에 반응이 왔던 것들이 장대 음봉이 나온 게 많아서 고점에서 잘못 물려버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증시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역시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자신의 돈을 지키면서 구경만 하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락장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단타를 치겠지만 하락장을 처음 겪어보시거나 하락장에서 매번 좀 크게 잃으시는 분들은 일단 돈을 지키는 것부터 목표로 하시고 무조건 싸게 살 거다, 주식을 무조건 보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것부터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평소와 다른 점입니다. 평소와 다른 힘이 있다면 또는 평소는 강했는데 평소보다 힘이 부족하다면 그 뒤에 있을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겹게 매매 영상에서도 평소와 달라 보인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지금 반등이 나와도 좀 부족할 판에 오늘 시작지수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그전 반등장들과 달리 힘이 많이 빠지고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이 되고 있어서 난이도가 지난 끝없는 상승장보다 점점 훨씬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느낌대로만 말씀을 드렸으며 제가 100%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전에 엄청났던 시장들 잠깐 떨어지면은 싸게 살 기회라 생각해서 우르르 들어갔지만 지금도 그전과 똑같이 우르르 들어갔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 기회 제대로 살려서 코스닥이 장중에 한 3% 이상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왔을 것 같은데 반등에 실패하고 기본적인 시작 지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작지수 위로 반등이 나올 때까지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보통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시장은 VI가 좀 요란하게 울리는 편인데 오늘 정말 조용했습니다. 반등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만큼 정말 조용했고 그냥 잠깐 갭상승만 나온 다음에 힘을 제대로 못 쓴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며 시가총액 상위만 보더라도 상승폭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보통 반등장이라 한다면 그전처럼 하루에 3% 이상 반등한다고 치면은 이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3, 4%는 기본이고 많게는 5% 이상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골고루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하루 종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점들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이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아니라 다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했음에도 오늘 그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닥 레버리지까지 매매를 했지만 매매하는 도중에도 코스피는 시작 지수를 이렇게 찾지 못해서 이 구간에서도 잠깐 올라오다가 0.7% 정도에서 막혔습니다. 코스피가 시작지수 같이 회복해주지 못하는 거 보고서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약간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시작지수를 지켜주지 못하고 현재 8거래일째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무한적인 음봉이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 반등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오늘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석은 이제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 진입자들, 예정자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긴 연휴가 끝이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종목들의 반등 힘도 없었지만 요즘에 힘을 못 써서 그런지 장중에 호가창으로 장난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단주 매매는 거르는 편인데 요즘에 단주 매매 종목도 정말 많아졌고 단주 매매를 거르는 이유가 단주 매매가 나온 다음에 오르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리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몇 호가 먹고서 튀면 그만이겠지만 결과가 어차피 안 좋을 게 뻔해서 그리고 그럴 확률이 높아서 오늘 호가창 지저분한 것까지 다 피하다 보니까 매매할 만한 종목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미국 증시가 추세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힘이 약했으며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좀 컸던 음봉을 바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라도 한 1%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지 분위기를 다시 살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오늘 시장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뒤로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현재 이 중요한 자리 밑에서 놀고 있고 황금선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변수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은 불리한 확률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최근에 지겹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캔들이라는 게 무한적으로 똑같은 캔들만 뜰 수가 없습니다. 무한적으로 파란색 캔들만 뜨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반등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기술적 반등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보시면 투신이 마지막에 또 매수를 하면서 매도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제가 투신을 믿고서 오늘 레버리지 쪽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신 쪽에서 8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오전에 80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이렇게 85억까지 여기서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제가 레버리지를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 40억에서 막히기 시작하더니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들어오는 양이 점점 많아지거나 플러스가 되어서 한 번 갱신될 때마다 막 1억 이상씩 2억, 3억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끝까지 레버리지 버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마지막에 여기서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시작지수 이탈해서 플러스 300만원까지 받던 거 수익도 챙기지 못하고 20만원 손절을 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오늘 생각했던 자리가 시작지수 그리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제 이 반등이 진짜라면은 크게 빠지지 않고서 유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으면 이 반등이 진짜라면은 여기서 수직으로 무너지지 않고서 한번 지지해 주었다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쯤에서 선을 그어 놓은 것이며 1.1%쯤에 레버리지를 접근했습니다. 1.1%쯤에 접근을 해서 1%를 깼으면은 손절을 할 생각이었으며 최후의 지지선을 11시 반쯤에 뜬 저점으로 잡고서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지수 이탈할 때 빨리 도망가긴 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분위기를 살려서 2%, 3%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던 자리 같은데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선은 오늘 지났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으며 제가 오늘 시장에서 공략했던 게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오전장에 빅텍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걸로 빠르게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호가창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한 번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 지수와 함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카카오 게임즈랑 빅텍을 같이 봤지만 둘 다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빅텍도 제가 오전장에 좀 눌리기를 기다렸는데 시초가 1200원에 형성하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갔습니다. 뭐 한호가도 눌리지 않고서 바로 내려갔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시초가 주문을 넣을까 말까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 넣지는 않고 그냥 한호가 두호가 눌릴 때 밑에 매수세 보고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눌리지도 않고서 바로 상승이 나와서 뭐 그 뒤에도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어제는 텔콘 RF 제약으로 먹을 자리가 나왔다면 오늘 결과가 좋진 않지만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먹을 자리가 생겼으며 눌림목도 주었기 때문에 좀 쉬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만한 종목이 빅텍이었고, 그리고 오늘 좀 크게 반응이 나온 SV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또 월요일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며 오늘 오후장에 유일하게 볼만한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늦게 봤습니다. 레버리지 쪽에서 씨름을 해서 그런지 제가 이걸 늦게 봤는데 이미 다 올랐을 때 봐서 뭐 그 뒤로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 한 20% 정도에서 적당한 윗꼬리 달고서 마감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딱 캔들만 보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4,455원까지 쭉 뺐다가 그냥 한 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끼리 조정한 게 아니라 주포가 있는 상태이며 이 주포는 뭐 텔콘 RF 제약처럼 한번 먹고선 바로 튈지 아니면 계속 올려줄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은 갭상승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눌림목을 통해서 시초가를 기준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상태인데, 물론 시작하자마자 오늘 빅텍처럼 계속 끝까지 올라간다면 공략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눌림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눌림목을 기다리는데 눌림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쉽긴 하지만 그냥 보내줍니다. 빅텍도 사과문 뉴스 뜨는 순간 여기까지 정말 잘 나가다가 오후장에 2차 시세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다시 상승이 나오다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한 방에 미끄러졌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예민한 종목들은 반응이 나오는 초기 때 뭐 단타로 적극적으로 먹고서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 보유하는 것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가던 신테카 바이오 고점 찍고선 추락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엔디포스, 우리 기술이 유일하게 오늘 시작을 하자마자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시장이 무너짐에도 상한가가 너무 단단해서 오늘 잠깐 노려볼까, 제가 장 시작 전까지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장 시작하고 까먹어 버렸습니다. 다른 종목 신경 쓴다고 이거를 완전히 까먹고서 매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반응이 나왔던 루미 마이크로, 오르비텍,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텔콘 RF 제약, 하한가에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잠깐 움직이긴 했지만 그 VI가 걸린 가격을 지켜주지 못해서 공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3위까지가 전부 장대 음봉인데 4위가 SV 인베스트먼트, 지금은 이 눈에 띄는 게 4위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뭐 자리가 좋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줌인터넷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4위랑 그리고 8위, 딱 상위에 눈에 띄는 게 4위랑 8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잘 나가던 자리에서
좀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장에 좀 기대했던 종목 중 하나가 제시언 시스템인데 오전장 딱 이때까지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거 오늘 제대로 시세가 나오겠구나, 10,000원 한번 찍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장대 음봉 나오는 거 보고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장대 음봉 나오는 거 보고서 이거 회복을 바로 해주었으면 그때 다시 공략을 했을 텐데 그 뒤에도 계속 힘없이 무너지길래 이거를 공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위 종목에 보면은 4위랑 8위 말고는 지금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안 좋은 캔들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공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빅텍은 오늘 뭐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뭐 KPM 테크 이런 건 최근에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장대 음봉이 뜬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단기간 급등주들 고점에 물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 이걸 욕심을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서 상한가 한 방만 먹고 나오자, 10%만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뭐 잠깐 운 좋게 성공시켰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이런 종목을 찾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힘들게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단기간에 상한가 2방 이상 간 종목들은 좀 며칠 동안 쉬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시고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고점에 물릴 것이며 그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태까지 급등주들 전부 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상투 잡기 싫으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급하게 올랐다가 좀 다져주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 뒤에 상승을 예측하고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직으로 오르는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에 누군가는 심하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시언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단주 매매 장난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 있던 종목들 대부분이 단주 장난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안 좋은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단주 매매를 피하는 이유이며 박셀바이오가 오늘 차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날 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27,000원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제가 28,000원 초에서 공략을 했는데 공략을 하면서도 단주 매매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제가 오전장이 고점 뚫어주고 나서 28,350원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도 단주 매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먹고서 나왔습니다. 뭐 그 뒤에 단주 매매 장난만 아니었어도 계속 버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리고 어제 고점까지도 뚫어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장난이 너무 심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호가창 장난이 나오는 종목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먹고선 나오는 편입니다. 그 뒤에도 뭐 잠깐 오르긴 했지만 패턴 보시면은 쫙 올렸다가 한 방에 빼고 지독합니다. 그전 패턴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패턴이 지독한데 장난까지 나온다. 그날은 그 종목을 거르셔야 됩니다. 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쉬는 게 최고입니다. 미국 증시라도 분위기가 정말 좋다면은 뭐 추석 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시장입니다. 좋은 종목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현재 시장에서 당장 1, 2% 돈을 쫓다가 잘못하면은 5%,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기 바라며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